네, 안녕하세요. 네. 자, 첫 시간을 지났는데 다행히 두 번째 시간에도 그대로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우리 지난 시간에 총칙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두 가지만 혹시 내가 기억이 나나 아직 보지 않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민원에 접수하면 딱 뭐가 생각나실까요? 그쵸. 보류해서 안 되고 거부해서 안 되고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안 된다. 이게 딱 떠올리시면 되고, 자, 민원에 신청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신청. 자, 이제 되게 조용해요. 문서에 신청하면은 문서로 하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의 핵심 키워드가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지 그때부터 쭉 풀었을 수가 있고, 아, 문서로 신청해야 된다. 그러니까 문서 다음에 아, 이거를 전자적 제출 이렇게 이어서 떠올르셔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2차에 가면 결과적으로 백지에다가 논점 봤을 때 핵심 딱 키워드가 떠오르지 않으면은 아, 뭐지? 이렇게 당황하실 수가 있어서 연습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 체크를 하셨고, 지금은 이제 지금부터 이렇게 연습을 하지만 그냥 이렇게 공부하시다가 나중에 답안지 쓰려고 하면은 공부했던 게 하나도 기억이 안 날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이렇게 하나하나씩 논점 보면 하나의 키워드라도 아, 이거는 내가 기억해야겠다. 정말 핵심 키워드 하나는 우리가 챙겨가신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를 하고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혹시 이제 공부 방법을 나름대로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과목에 있어서 아마 다른 과목도 그렇지만 자, 예습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예습을 할 필요는 없다. 자, 그러면 이제 복습을 해야 돼요. 복습.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해서 토픽을 한 5개 정도 공부를 했었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복습은 한 토픽 한 5개, 6개, 그러니까 6개 정도로 잡을게요. 6개 정도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토요일 수업이고 한 하루에 하나 또는 하나 2개 정도 이렇게 복습을 해주시면 되겠는데, 자, 복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인터넷 강의 들으시는 분들도 우리 이제 올라오는 속도에 맞춰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복습을 하는 방법은 우리가 일단 처음 하다 보니까 수업을 듣고 자, 밑줄을 다 그었어요. 키워드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한 번은 손에 써봐야 돼요. 내가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된다. 자, 그런데 이것을 어디다가 정리를 하냐? 그냥 A4 용지에다 쓰지 마시고 추천드리는 거는 말씀드렸던 큐넷에 한국산업인력공단 답안지가 있죠. 답안지에 쓰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 그냥 학원 밑에서 사셔도 되고 인터넷에도 그냥 저렴하게 판매를 하니까 그냥 하나 정도만 사시면 돼요. 하나 정도 사시면 이게 한 16줄인가 20줄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줄. 네, 20줄 아주 복습을 잘하시는 20줄 정도 되어 있다고 합니다. 20줄 정도 되어 있으면 한번 이 토픽 하나를 오늘 내가 손으로 써보는 거예요. 토픽 제목도 한번 써보고 1번 하고 목차 써보고 내용을 정리를 해보신 거죠. 손을 쓰면서. 키워드를 보고 눈에 이해는 했지만 내가 한번 한 토픽을 정리를 해보면 아,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정리가 한번 되시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내가 써보면서 정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쓰면서 외울 필요는 없어요.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암기에 들어가시면 되죠. 암기. 근데 지금은 제가 10%에서 20%만 암기하면 된다 말씀드렸죠. 그건 뭐냐면 토픽을 봤을 때 아, 어떤 논점이 있었구나, 어떤 키워드가 있었구나 계속 머릿속에서 꺼내는 연습을 한번 해보셔라 하는 게 이제 이 암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밖에 이렇게 내가 손으로 한 토픽을 정성스럽게 다 읽어보고 옮겨 적는 작업을 지금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 토픽을 옮겨 적으라는 말은 제가 쓴 기본서를 그대로 쓰시라는 게 아니라 한번 읽어보시고 나라면 업무 답안지 어떻게 이렇게 쓰겠다. 키워드는 들어가면서 제가 형광펜 그어드린 키워드는 들어가면서 나만의 용어로 쓰실 거 아니에요. 한 번은 정리를 해보셔야지 나중에 되면 시간이 없어요. 자, 우리 시험이 정말 놀랍게도 지금이 이제 11월이죠. 11월. 오늘 빼빼로 데이인데 챙기지 안 챙기시죠, 여러분도? 저 빼빼로 데이죠. 11월 11일인데 1차 시험이 보통 언제냐면 5월 말에서 6월 초예요. 그때 달라요. 5월 말에서 6월 초예요. 그럼 6월 초라고 했을 때는 거의 지금 기간이 6개월에서 7개월 정도죠.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보통 1차를 한 12월쯤 이렇게 준비를 시작하세요. 대부분 입문하시려는 분들이. 자, 그런데 1차 과목은 3과목의 객관식이에요. 사실 전문 자격사 중에 아직 3과목인 건 없고 거의 다 5과목인데 객관식이. 그러다가 나중에 어려워지면
자격 요건으로 뭐를 넣어요? 영어, 공인 영어 점수 몇 점 이상 접수를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딱 넣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세 과목이고 영어 우리 기준이 없죠. 자, 여기다가 객관식이에요. 아, 나 이제 행정사 1차 꼭 붙어야 되니까 1차를 6개월 동안 객관식을 막 공부를 해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게도 1차를 딱 붙었어요. 그러면 이제 2차가 언제예요? 2차가 추석 전후로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애매한데 추석 연휴 전이 될 수도 있고 후가 될 수도 있어서 전이 되는 경우에는 9월달 중순이 되고요. 후가 되는 경우에는 이제 10월이 넘어가게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저 동차로 봤을 때 추석 전이었어요. 그럼 저는 실질적으로 2차 기간이 거의 100일도 안 되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추석 연휴를 빼면 2차 기간은 약 기간이 언제예요? 한 3개월에서 4개월 사이 100일 전후 추석까지 이제 빼면은 실질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는 게 한 3개월 정도 잡으시면 되는데 이 기간에 2차는 뭐예요? 4과목에다가 객관식 아니죠. 논술형이죠. 주관식이라고 보기에는 사례형이죠. 사례 문제를 우리가 풀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논술형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공부 방법을 어떻게 잡으셔야 되는지 아시겠죠? 지금 여러분은 당연히 2차를 공부하고 계시지만 막 고민하시면 어떻게 돼요? 동차를 하기 좀 힘들어요. 왜냐면 1차는 6개월, 7개월 동안 3개월 3과목 객관식은 막 공부 열심히 했는데 막상 합격하고 나서 2차까지 3개월밖에 안 되는데 4개월밖에 안 되는데 4과목에다가 다 논술형이에요. 시간적으로 굉장히 빠듯한 거 보이시죠? 그래서 우리 이때 공부한 거를 지금 미리 땡겨서 잘 공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막상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합격하신 분들이 도움됐다고 하는 게 제가 형광펜 그어드린 거죠. 이때는 그냥 훅훅 보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암기 체크하면서. 지금 그래서 복습하실 때 한번 답안지 작성해보는 거, 내가 손으로 한번 써보는 거, 그게 지금밖에 사실상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고, 땡겨서 같이 준비하시면 동사하실 수 있는데 이때는 그냥 물리적으로 시간이 너무너무 촉박하죠. 그래서 지금부터 복습을 지금 내가 한번 이해하겠다. 나중에 2차 기간에는 집중적으로 암기만 할 수 있게끔 밑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오늘 토픽 6부터 진행을 해볼 거예요. 우리 페이지는 17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픽 6, 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이고요. 별표는 2개 표시하시면 되고 2019년에 기출이 나왔습니다. 19년 기출. 자, 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막상 행정사가 되시면 굉장히 유용한 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게 힘이고 사실상 지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이잖아요. 공무원들이 막상 이제 민원처리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뭐예요? 이거 구비서류 아닌데 만약에 과다하게 요구를 했다. 이것도 주세요라고 했을 때 이거는 추가 요구 금지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서류를 쳐내실 수 있죠. 실제로 저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자, 그래서 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라고 했을 때 관련된 목차를 우리가 줄줄줄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는 좀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제가 2문자를 따드리고 있습니다. 앞에다가 나중에 필긴 하시겠지만 940 이민 이렇게 목차를 외울게요. 940 이민. 자, 뜻은 뜻은 이제 이민 서류 필요 없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이민 서류 필요 없다. 불필요한 서류, 이민 서류는 필요 없다 해서 940 이민 이렇게 외워주시고 우리가 목차별로 같이 가볼게요. 9부터 갈게요. 사실 목차를 외우면 내용은 사실 당연합니다. 구비서류 외에 추가 요구 금지 보시면 행정기관장이 민원사항을 우리가 접수하고 처리할 때 구비서류, 정해진 구비서류가 있겠죠. 구비서류 외에 서류를 추가로 요구해서는 안 되겠죠. 구비서류된 외에 추가 서류 요구하면 안 된다라는 구비서류 외에 추가 요구 금지. 그게 9예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사본 제출 허용이에요. 사본 제출. 4. 자, 행정기관장이 동일한 서류, 구비서류도 여러 장을 받았을 때 다 원본으로 받으면은 굉장히 불편하죠. 예를 들면 정관을 받는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원본을 여러 개 받는다 그러면 간이 나다가 이제 손이 굉장히 아파요. 그러니까 원본과 함께예요. 원본과 함께 사본의 제출을 허용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해석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원본과 함께 사본 제출 허용이지 사본만 제출하는 것도 안 되고 원본만 내라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허용이 된다. 사본을 제출할 수 있는 것이 허용이 된다. 이런 뜻이며. 그래서 9는 구비 서류 외에 추가 요구 금지죠. 구비 서류 외에 추가 요구 금지. 4는 사본 제출 허용. 근데 원본과 함께 사본 제출 허용이에요. 딱 사본만 제출하면 다시 해요. 다시. 사본 제출 허용. 자,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 공은 뭐예요? 공무원이 직접 확인 처리. 사실상 이 불필요한 서류 요구 금지는 이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민원인한테 굉장히 편리하게 해주는 거죠. 굳이 많은 서류 내지 말고 편하게 해주세요라는 불필요한 서류 요구 금지의 뜻이기 때문에 공은 공무원이 만약에 직접 확인을 할 수가 있다. 공무원이 어떤 서류 주세요라고 하지 않아도 직접 처리할 수 있으면 민원인한테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하지 않고 그냥 본인이 해주는 거예요. 본인이 알아서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유는 우리가 나중에 교재에서 자세히 보겠지만, 자, 예를 들어서 민원인한테 주민등록 초본 가지고 오세요 이럴 필요 없이 만약에 신분증, 우리가 신분증 하면 뭐가 있어요? 주민등록증이라든지 뭐 여권이라든지 운전면허증 같이 신분증을 보고서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으면 서류 가져오라고 하지 않아도 되고, 또 예를 들어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체크를 했을 때 그것을 통해 건축물 대장 같은 거를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민원인한테 건축물 대장 발급받아 오세요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우리가 교재로 이따 정리를 해볼 거고, 자, 이런 사유로 인해서 공무원이 직접 확인 처리를 할 수가 있다. 스스로 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민원인한테 요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서류 가지고 오라고 요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다 해서는 절대 안 돼요. 요구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요구해서는 안 되고 담당자가 이제 직접 확인 처리를 해줘야 돼요. 직접 확인 처리. 그러면 공무원이 직접 확인 처리를 했어요. 그러면 마치 민원인이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간주를 하는 거예요. 민원인이 이거를 내서 처리한 것으로 동일하게 간주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직접 처리한 경우에는 여긴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는데, 직접 처리한 경우에는 이제 수수료 같은 거 감면할 수 있겠죠. 수수료 감면할 수 있고, 어떤 것이 직접 처리 확인할 수 있는 건지도 공개가 돼야겠죠. 그래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고, 그 밖에 절차는 이제 여러 가지 규정으로 정한다. 그래서 나머지 3번, 4번, 5번 정도는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뭐예요? 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가 10조인데 이거랑 관련해서 9440 2민이 있고, 9는 구비 서류 외의 서류는 추가 요구하면 안 되고, 4는 원본과 함께 사본도 제출도 허용해줘야 되고, 0은 뭐예요? 공무원이 직접 확인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직접 확인 처리해야 되고, 그러면 민원인이 실제로 서류를 낸 것으로 본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죠. 그럼 나머지 이제 이민까지 정리를 하고서 우리가 같이 외워볼 거예요. 이민. 자, 4번 같은 경우가 또 이제 다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나중에 업을 하실 때 다 중요하고, 공통적으로 사무관리론이 이렇게 중요했다니. 자, 여러분들 나중에 느끼실 거예요. 사무관리론이 이렇게 중요했나. 자, 2는 뭐예요? 이미 제출한 서류를 재요구해서는 안 된다. 자, 애초에 민원을 처음에 신청했을 때 서류를 다 냈겠죠. 신청서 냈고 구비서류를 다 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신규 등록만 수임받는 게 아니라 그 곳이 변경하거나 갱신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내가 전에 처리했던 업체가 아닌데 중간에 받을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변경이나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담당 공무원분들이 이제 순환보직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막 바뀌어요. 서류 처음부터 다시 가져오세요 하면 어때요? 너무 힘들죠. 그때 뭐예요? 이미 제출된 서류는 재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제출되어 있는 서류를 다시 요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말씀을 하는 거라.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알고 얘기를 하는 거와 나도 몰라서 그래요 하면서 내가 막 다 챙겨와요. 너무 힘들죠.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는 뭐예요? 이미 제출된 서류는 재요구 금지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자, 마지막 이제 민이에요. 민원인 권리. 자, 다 불필요한 서류 요구 금지죠. 다 금지여야 되는데 만약에 민원인이 이거에 대해서 부당함을 느꼈어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다 금지인데 하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는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 자, 여기서 뭐 이의제기, 이의신청이 아니라 시정 요구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금지에 대해서 우리가 요청을 받았을 때 시정 요구를 해야 되고, 민원인이 시정 요구를 하면 감사부서, 행정기관을 이제 감사하는 감사부서에서 조사를 한 다음에 통지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잘 알고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서류나 이렇게 절차를 처리할 때도 이런 규정 때문에 이건 내도 되고 이건 안 내도 되고 이렇게 대화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토픽 6조는 우리가 수험적으로도 당연히 중요해서 기출에 나왔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업무하실 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안 그러면 누가 힘들다? 민원인가? 이제 여러분들이 힘들어요. 서류 준비 그거 옛날에 있던 걸 언제 다 준비를 하겠어요. 그래서 1, 2, 3, 4, 5, 9, 4, 0, 이민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시간에 절차를 듣고 두 번째 시간에 사무관리론을 듣고 실제로 인터넷 강의 들으시는 분들도 절차랑 사무관리를 같이 공부하다 보면 지금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답안지를 쓸 때 제가 저번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사무관리론은 90% 이상 뭐로 시작해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장은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느낄 거예요. 절차는 행정청이 나오네? 그래서 시험을 보면은 저희가 2교시잖아요. 그렇게 행정청을 쓰시는 거예요. 사무관리론에서. 그게 그거지. 사실 그게 그거지만 좀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행정기관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행정기관 정의 배웠죠. 굉장히 여러 가지 기관, 처분기관, 보도기관, 보좌기관, 의결기관 모든 기관이 다 행정기관인데 그 중에서 행정처분을 내린 기관이 있겠죠. 처분을 내린 기관. 그게 행정청인 거예요. 행정청. 그래서 절차에서는 계속 뭔가 처분에 대해서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행정청이 나오는 거고 우리는 행정청을 포함하는 보조기관, 보좌기관 모든 기관을 다 포함해서 행정기관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달라요. 그래서 우리 그냥 그대로 하시는 분은 오히려 안 헷갈리시고 그냥 행정기관장으로 쓰시면 되는데 중간중간 갑자기 절차에서 행정청을 너무 열심히 쓰다 보니까 갑자기 2교시에도 행정청을 막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행정청은 처분을 내리는 기관이기 때문에 사무관리론에서는 행정청이 나오지 않죠. 여러분들이 교재를 다 뒤져보시면 행정청이 없어요. 우리는 거의 다 행정기관이다. 자, 한번 혹시 궁금하실까봐 정리를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를 같이 공부해 봤는데 한번 밑줄 그으면서 정리를 해보고 좀 외워보도록 할게요. 자, 17페이지 다시 가서 토픽 6번에 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 토픽 옆에다가 2019년 기출 이렇게 표시하시고 별표도 2개 표시를 하세요. 자, 그리고 불필요한 서류 요구 금지 밑에다가 940 이민 이렇게 필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라고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940 이민 서류 필요 없는 거 해서 940 이민 이렇게 1차로 떠올리시고 이제 하나하나씩 목차를 이제 외워주시면 되겠죠. 자, 9부터 볼게요. 1번. 구비 서류 외에 추가 요구 금지. 이제 목차는 여러분들이 정한 목차 색깔로 밑줄을 그으시고 9에다가 동그라미 표시할게요. 9에다가 동그라미. 자, 그래서 첫 번째 줄 끝에 구비 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밑줄을 쭉 그을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민원을 접수해서 여러분 처리를 할 때 보통 신청서가 있고 그 법정 양식의 신청서가 있으면 이 밑에 구비 서류에서 이렇게 리스트가 쫙 있어요. 여기 있는 거 이외로 공무원이 요구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안 된다. 자, 두 번째 4본 제출 허용이에요. 이것도 목차 밑줄 긋고 4에다가 동그라미 표시할게요. 4본 제출 허용. 자, 여기 두 번째 줄에 원본과 함께 그 4본 제출을 허용 밑줄. 원본과 함께입니다. 자, 3번. 공무원의 직접 확인 처리에서 공에다가 동그라미 표시할게요. 공에다가 동그라미 표시. 자, 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공무원이 직접 확인 처리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겠죠. 자, 두 번째 줄 끝에 밑줄 긋게요. 민원인에게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밑줄. 그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가 직접 이를 확인 처리하여야 한다 밑줄. 자, 그게 뭐예요?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의 경우입니다. 자,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좌측에다가 이렇게 묶어주시고 필기를 하나 할게요. 민원 처리에 필요한 내용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자, 써드릴게요. 자, 민원 처리에 필요한 내용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이거는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1번, 2번, 3번, 4번은 뭐예요? 민원 처리에 필요한 내용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자, 지금은 우리가 하나하나씩 다 외울 수 없어요. 지금은 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 940 이민, 그리고 목차 외워주시고 하나하나 키워드 외워주신 것만으로 굉장히 잘한 거예요. 넘어가고 해독할수록 이제 1, 2, 3, 4에 한두 개씩을 이제 하나씩 더 외우시겠죠. 추가로.